오늘은 로마 건국 신화에서 에네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라틴어로는 아이네아스라고 발음하지만 이탈리아어로는 에네아라고 발음한다. 라치오는 지방 이름이고 과거에 라티노라고 불렀다. 로마 건국 신화를 말할 때 일반적으로 로몰로와 레모 형제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그들 이전에 에네아라는 인물이 있었다. 처음에 로마 역사학은 라비니오와 알바론가 그리고 까토네, 라티로는 까토에 의해 만들어진 30여 명의 왕들의 목록 등을 제시하면서 라치오 지역 역사에 연계된 요소들을 도입했다. 라치오 지역 전설들은 특히 로몰로에 집중했었다. 그래서 라티노 지역의 전설들은 기원전 753년에 로몰로에 의해 세워진 로마는 알바론가의 식민지로서 이야기한다. 반면에 그리스 문학에서 영감을 받은 전설들은 기원전 1193년 또는 1184년에 트로이가 함락된 후 에네아와 생존한 트로이인들이 배를 타고 여러 곳을 돌아다닌 후 이탈리아 도착했다. 에네아는 라치오 해안상에 라비니오를 건설했고 그의 아들 아스카니오는 알바론가를 세웠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트로이인들의 후손이라고 주장한다. 그리스 세계는 기원전 6세기의 서쪽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 도착한 에네아에 대한 이야기는 그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러한 이야기들에 따르면 지중해 서쪽과 특히 이탈리아는 그리스 영웅들에 의한 도시 건설들의 현장이었다. 이탈리코인들에게 그리스 문명과 지중해에서 이룬 패권은 특정한 매력을 발휘했다. 이미 기원전 3세기 말 또는 4세기 초에 로마인들은 에네아를 전유했고 그의 신화를 로마 건국자 레몰로와 레모우 신화와 연결했고 결국 에네아를 어느 정도 직접적인 조상이 되는 것에 놓이게 만들었다. 그 결과로서 가장 오래된 에네아에 대한 이야기는 기원전 4세기 중반에 나온 것으로 여기에서 로몰로는 에네아의 손자로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네아와 로마가 연관되었다는 이야기는 연대기상 명백한 불일치를 보여주었다. 에네아와 로마 건국자에 대한 다양한 전설들은 공화정 시대 동안 해결책을 찾아냈다. 정교한 작업들을 거쳐 보다 완성된 이야기는 공화정 말기에 에네이데라는 시에서 완성되었다. 그 이유는 마르코 안토니오와 10여 년간의 내전에서 승리해 패권을 차지한 옥타비아노는 에네아의 여정을 그 여정과 비교하여 제국 권력의 정당성을 주고자 했다. 즉 외적으로 공화정의 겉모습은 살리면서 내적으로 공화정의 본질을 파괴하면서 제국으로의 길을 가기 위해 예술가, 시인, 역사가와 모든 지식인 계급들은 그의 정치적 프로그램들을 찬양하기 위해 빌려지게 되었다. 기원전 1세기 말 아우구스토 옥타비아노의 통치하에서 두 명의 라티노 출신 작가 리비오, 라티로는 리비우스와 비르질리오, 라티로는 베르길리우스는 그들의 창작에서 로마의 기원들에 대해 언급했다. 그의 책 도시 건국에 관하여에서 리비오는 트로이에서 에네아의 탈출과 로몰로에 의한 로마 건국에 대해 썼다. 반면에 비르질리오는 트로이 전쟁 이후 이탈리아에 온 트로이 영웅 에네아의 몸을 그린 에네이데, 라틴어로는 아이네이스라는 시집을 썼다. 그 책들이 암시하는 사건들이 일어난 지 수세기 후에 쓰여진 두 작품은 로마인 특유의 요소, 라티노 지역의 요소뿐만 아니라 그리스인에서 파생된 요소를 혼합했다. 그러면 에네아는 누구인가? 그리스인과 로마인이 종교화한 거의 모든 신화는 다양한 변형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 연대순으로 배열하는 것은 어렵고 거의 항상 쓸모가 없을 것이다. 에네아의 전설은 고대인들에 의해 여러 내용의 이야기로 전해진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이야기, 중세시대의 이야기, 그리고 비르질리오의 에네이데의 이야기로 나누어지고 작게는 비르질리오가 에네이데를 쓴 시기에 다른 내용들의 에네이데가 나왔었다. 에네아에 대한 고대 그리스 시대의 이야기는 호머가 쓴 일리아드에서 드문드문 나타난다. 그는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는 영웅이고 트로이의 지배자 가문의 사관생도 계통에 속하며 그의 전사적 가치와 종교적 헌신은 기억되지만 그가 주역이라고는 말해줄 수 없다.
그러나 일리아드에서 에네아가 이탈리아에 도착한 것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호모의 관점은 트로이가 위치한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지 않았다. 호모의 동시대 사람들은 다음 세기에 그 인물에게 닥칠 놀라운 문학적 행운을 거의 예측할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일리아드에 따르면 트로이 전쟁 당시 에네아는 실제로 전투 현장에 내려왔다. 하지만 그는 전투에 참가할 수 없는 위치인 군대 뒤의 맨 마지막 줄에 있었고, 그래서 에네아는 영웅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당시의 전사 윤리에 따르면 영웅은 최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들인 프로마초이 사이에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다. 그러나 트라이아노, 라틴어로는 트라이아누스 황제 시대에 프루사의 디도네라는 이름의 웅변가가 살았고, 그의 웅변 중 하나에 트로이는 함락된 적이 없다라는 제목을 붙였다. 호모가 강박적인 거짓말쟁이이자 역사적 진실의 체계적 조작자였다는 것이다. 일리아드에서 이야기하는 그 유명한 전쟁은 실제로는 트로이인들이 승리했고, 트로이인들은 이 놀라운 군사적 성공에 뒤이어 지중해를 가로질러 떼를 지어 돌아다녔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사건을 이야기한 사람들은 이탈리아의 에네아 도착을 포함했다. 중세 문학에서 에네아는 배신자로 낙인 찍힌다. 그가 전쟁에서 자신을 구했다면 이것은 호모가 말했듯이 신의 뜻에 의해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의 적들이 그의 가치 때문에 그를 살려준 것 때문도 아니고 그가 그의 도시를 아카이아인들에게 팔았고 학살에 저주받은 밤에 그들에게 트로이의 성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에네아가 적에게 성문을 열어준 이유로는 프리아모스와 그의 아들 파리에 대한 개인적인 경쟁이라는 사소한 이유로 그리스인들에게 트로이인들을 팔았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지난 2000년의 유럽 문화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유럽인들의 공유된 상상의 형성을 위한 결정적인 에네아는 호모의 것이 아니라 비르질리오 것이었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적어도 호모의 작품에 오랫동안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에네이드가 읽히는 것은 중단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비르질리오의 에네이드는 다음과 같이 에네아의 여정을 시로 썼다. 에네아는 최후의 필사적인 저항을 시도한 후 트로이에서 도망친다. 신들은 그에게 도시의 수호신들을 구출하고 다른 곳에서 그들을 위한 새로운 성벽을 세우는 일을 맡겼다. 이 일은 시가 진행되는 동안 점차적으로 라찌오 지역과 일치하게 된다. 그러나 이탈리아에 도착한 에네아와 트로이인들은 운명이 부여한 영토에 정착할 권리를 얻기 위해 힘든 전쟁에 직면해야만 했다. 실제로 이 갈등의 이야기는 에네이드의 후반부 전체를 차지한다. 에네아는 라찌오에 도착했고 왕 라티노의 딸 라비니아와 결혼했다. 에네아는 30년 후 로마인들이 항상 그들의 조국으로 여길 라비니오를 세웠고 이후 그의 아들 아스카니오는 알바롱가를 세웠다. 누미토레까지 30여 명의 왕이 통치했다. 누미토레 아우 아물리오는 왕위를 찬탈하고 왕의 딸 레아 실비아는 강제로 베스달레가 되도록 강요했다. 신 마르스는 에네아의 후손인 여사제 레아 실비아에게서 로마의 창시자인 로몰로와 레모 쌍둥이를 낳게 해준다. 두 쌍둥이가 자기를 축출할 것을 두려워한 아물리오는 테베레강 기슭상에 쌍둥이를 버리도록 명령했다. 두 쌍둥이는 늑대 덕택에 생존했고 팔라티노 언덕상에 로마를 세웠다. 레모는 도시의 신성한 경계인 포메리움을 넘어섰다는 불경경한 행위를 저질러서 로몰로와의 결투에서 살해되었다. 로몰로는 사비나 여인들의 강간과 함께 로마의 인구를 증가시켰다. 사비나 요소는 결정적이었다. 로몰로는 왕자를 사비나 왕 티토 따치오와 제휴했다.